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 수준의 막연한 공포를 자극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천문학적 비용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공방이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모레면 딱 1년이 되는데 멍게에 우럭에 온갖 수산물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졌고 수산업은 한때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부추기며 확대 재생산하는 세력이 원한 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국민 생명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무차별적 의혹 제기 이제는 사라졌으면 합니다. 이채영 기자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1일 브리핑 모습입니다. 고위급 정부 당국자 5명이 나서 발표를 시작했는데 기자석엔 한두 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던 지난해 6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시작돼 어제까지 총 244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최근엔 주로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 브리핑을 주 1회, 수요일 서면 브리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민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정부 예산도 대규모로 투입됐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조 5천억 원이 집행 또는 편성됐는데 수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을 제외한 90% 이상은 소비 촉진과 어업인 안정자금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와 투입된 막대한 혈세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1년 전 괴담 중 실현된 게 하나도 없다며 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본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방사능 물고기, 세슘, 우럭 같은 자극적인 말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광우병이나 사드 전자파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책임지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어서 최영국 기자입니다. 1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 방류를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중단 요청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방일단을 꾸려 일본을 항의 방문하거나 시민단체와 함께 규탄 집회를 열며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 저는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세슘, 우럭, 방사능, 천일염 괴담 등이 퍼지며 한때 소금값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실시한 우리 해역과 수산물 등에 대한 4만 9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산물은 99.8%가 방사능이 측정조차 안 됐고 나머지 0.2%는 기준치의 5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 안전하다. 그럼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환 의원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을 언급하며 핵오염수가 어떤 괴물을 만들지 누가 알겠느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지만 요란했던 1년 전에 비해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인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여러 괴담에 대한 대가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와 함께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밥상 위의 수산물을 과연 먹어도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신경 썼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당시에는 어민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산물 매출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 동향을 봤더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산물 매출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도 방류 이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의 들어봤더니 1년이 지난 현재 일본 오염수 관련 질문을 하는 손님은 없고요. 오히려 일본산 맛이 더 좋다면서 일부러 찾는 손님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를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특히 도미나 일본산 줄무늬 전갱이 이런 것들은 일본산이고 아시면서 그냥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정부가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논의 초반부터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금지는 구별해야 한다면서 후쿠시마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계획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세슘 우럭과 같은 의혹은 하지만 계속돼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 기준은 국제적 기준보다 10배 이상 더 엄격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민주당이나 다른 반대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곧장 이 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몇 달이나 몇 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에 따르면요.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돌아 4, 5년에서 길면 10년 뒤에나 우리 해역에 유입됩니다. 유입된 뒤 우리 바다에 미칠 영향도 현재 방사능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 사유 중 하나가 후쿠시마 방류수였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14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서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청원이었죠. 해당 청원인은 탄핵 사유 5가지 가운데 하나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 건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선 맞는 탄핵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데 앞서 리포트 보니까 1조 5천억 원 정도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이 참 차분하게 잘 대응을 했고 그래서 괴담이라든지 선동이라든지 이게 잘 먹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네, 이른바 광우병과 사드 괴담의 학습 효과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고 했고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광우병 환자나 성주의 전자파 피해자 모두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괴담 유포와 선동에 앞장섰던 인사들 가운데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례 역시 없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한 점검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광우병, 사드 마찬가지로 누구도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이 오염수까지 같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여러 일정들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등이 미뤄졌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여야 대표 회담 연기는 양당에게 일단 시간을 벌어준 것 같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되면서 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엔 증상 호전 뒤 24시간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 대표 증상이 언제 호전될지 알 수 없어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 역시 취소됐고 내일 잡혀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2주 미뤄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로 다시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 회담을 위해 여야 비서실장들은 어제 오후 만나 첫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잘 얘기가 되던 부분도 있고 아직 간극이 좀 멀어서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었다. 실무회동도 요거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협의를 해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으로 회담에서의 어떤 그 성격과 내용, 의제 조율이 안 되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죠. 뭐든.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등의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세 폐지 토론회를 열며 논의 의제로 삼자고 여론전을 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잠시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대표 회담을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겐 안팎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선 선별 지원 같은 대안을 내놓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 설득하는 게 또 큰일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에 대해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며 격차 해소를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서민 지원책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대안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굉장히 힘든데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 검토해볼 수 있다며 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금성 복지를 늘리는 것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 반영됐다는 겁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반드시 살펴야 할 부문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대통령실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제3자가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도 당내 중진들을 만나는 등 설득에 나섰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일정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일본 고등학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이 무더운 여름철 최대 화제이자 볼거리입니다. 대체 고시엔이 뭐길래 일본 열도가 이렇게 들썩이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담 기자, 앞서 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고교 야구 결승전 열기가 월드컵 못지 않습니다. 네, 일본에서 고시엔의 인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고시엔의 모든 본선 경기는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지난해 결승전 시청률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20%를 넘겼습니다. 경기가 열렸던 고시엔 구장 47,500여 석의 입장권이 매진됐고요. 우승팀이 나오자 대회를 주최한 아사히 신문이 호외를 발행했을 정도입니다. 일본인들도 야구를 무척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시엔이 유독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고시엔은 한 번 지면 그대로 탈락하는 극강의 서바이벌입니다. 올해는 전국 3,441개 팀이 예선을 거쳐 49개 팀이 본선에 올랐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학생들에게 고시엔이 꿈의 무대로 불립니다. 패배한 선수들은 그라운드의 검은 흙을 주머니에 담아가 이렇게 간직을 합니다. 학교와 지역을 대표해 고시엔에 출전한 영광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패배하면 끝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 다 보여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감동적이에요. 고시에는 아이들이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다시 느끼게 하는. 네, 한국계 학교죠. 교토국제고 지금 결승에 올라서 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출전한 지는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교토국제고는 1999년 폐교 위기에서 살아남고자 야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고시엔 출전 첫 해인 2021년 4강 신화를 쓰면서 전국에 이름을 알렸는데요. 지난해에는 지역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올해는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학교가 되게 발전하고 유명해지고 실력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고 또 이번에 결승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다녔을 때는 꿈도 못 꿨던 고시엔 무대를 제가 해내지 못했던 걸 애들이 하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계 학교라고는 합니다만 실제 학생들은 대부분 일본인이라면서요.
네, 교토국제고 야구부원 61명 중 제일교포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입니다. 학교가 야구로 유명해지고 최근에 K-팝 등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입학하는 일본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네, 온 국민이 열광하는 고시엔이 일본 야구의 저력을 키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본은 3,500팀에 달하는 고교 야구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선수들이 프로 선수가 됩니다. 전국의 90팀 남짓인 한국 고교 야구와는 양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고시엔에서 게이오고가 우승하며 국민 스타로 떠오른 마루타 미나토 선수입니다. 올 4월 게이오대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야구 기량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공부하는 선수도 배출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일본 고교 야구의 특징입니다. 네, 일본에선 고시엔이 여름철 축제 같은 거군요. 자, 교토국제고 우리 한국계 학교인데요. 기왕 결승에 올라갔으니까 우승을 꼭 했으면 좋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해 물의를 일으켰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이 뒤늦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인데 검찰은 최고 60억 원어치에 이르는 위믹스 코인 등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김남국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립니다. 김 전 의원은 질의가 끝나자 바로 자리를 떴는데 그 시간 김 전 의원의 코인 계좌에서 위믹스 코인 19개가 팔렸습니다. 상임위 시간이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 지난해 5월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전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전 의원이 최고 6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 80만 개 등을 비정상적으로 거래했다고 본 겁니다. 형사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거래로 해당을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인 그제 김 전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위믹스 코인 논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코인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강남 재건축 최대호로 꼽히는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107제곱미터형이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7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소유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핵심 인물이죠. 이상직 전 의원이었습니다. 어쩌다 경매까지 나온 건지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3년 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진 재산은 서울의 32평 아파트 한 채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전 의원이 말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반포주공 1단지 107제곱미터형. 이 아파트가 최근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응찰자 21명이 몰려 7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52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입니다. 심지어 시세 65억 원보다 높습니다. 지금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걸 사가지고 큰 평수로 하려고 큰 것을 하면 100몇십억 한다고 생각하고. 해당 아파트는 이 전 의원이 은행 대출 5억 5천만 원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붙여졌는데 세무서 근저당 42억 원, 검찰 가압류 554억 원도 걸려 있습니다. 그 횡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받을 돈이 있는 거니까 은닉하거나 뭐 이제 팔아버리거나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추징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보전 처분을 해두죠.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해줬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역대 최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해서 위자료 액수는 20억으로 결정됐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해 3월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앞서 지난 5월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쟁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내연 관계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결혼 생활을 파탄나게 했다고 본 겁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사과드린다. 오랜 세월 가슴 아프셨을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제 이 총장의 결단만 남은 셈인데 10개월 가까이 검찰 조직에 상처만 남긴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보고받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총장님 직권으로 수사심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후 4시부터 열린 대검 주례보고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480만 원 상당의 선물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후 5개월 만인 지난 5월 초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총장 패싱 등 논란이 빚어지면서 정권과 검찰에 상처만 남긴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을 잘 아는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에서 김 여사 소환을 빨리 결단하지 못해 일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수용할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할지를 놓고 이 총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에서 부탄가스통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환자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범인은 70대 남성으로 곧바로 자수했는데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사제 폭탄은 어떻게 만든 건지 궁금증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료 접수대가 보이는 병원의 진료 대기실. 천장 조명 커버는 찢어져 늘어져 있고 창문 블라인드도 떨어져 널브러졌습니다. 소파와 가구들은 여기저기 나뒹굴고 바닥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낮 1시 14분쯤 광주 서구의 한 치과에서 세 차례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세 번째 폭발음에는 이제 그 바닥이 울릴 정도였고 비명소리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출동한 소방이 불을 9분 만에 끄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7층짜리 건물에 있던 100여 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이제 원장이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불이 붙어본 거야. 그럼 문 열고 들어가려다가 신고를 한 거지. 폭발 직전 건물 CCTV에 잡힌 용의자는 검은색 상의에 모자를 눌러 쓴 채 종이 상자를 들고 3층 치과로 올라갔습니다. 이 상자에는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담긴 통이 묶여 있었는데 용의자는 이것을 택배인 척 진료 대기실에 놓고 달아났습니다. 폭발물은 출입문 안쪽에 있었고 병원에 병원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범행 2시간 뒤 자수한 용의자는 70대 남성으로 병원 진료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병원 진료에 불만을 가지셨어요? 경찰은 방화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조폭 출신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던 유튜버 김강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다른 인터넷 진행자들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조직폭력배 시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안으로 끌고 가고 막 그랬었다고.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사건 하다 보면 주약도 갔다 왔으니까 편하게 썰 푸는 거예요.
자신을 춘천 19파 출신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며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해온 유튜버 김강패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만 26만 명에 달합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지난 14일 긴급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 중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히고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한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에 검거된 겁니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던 여성 BJ들과 소속사 임직원, 후원자 등 10여 명도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 씨는 이곳 지인의 집에서 다른 BJ들과 함께 여러 차례 단체로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유명 BJ 30대 박모 씨에게 수천만 원어치 마약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내일 검찰에 송치하고 마약 공급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뉴질랜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한국인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참변을 당한 사람들은 훈련을 위해 뉴질랜드를 찾은 한국인 스키 선수들과 코치진이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색 차량 주변으로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후 3시 15분쯤 뉴질랜드 남섬 제럴딘의 아우라키 부근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스키 선수와 코치 등 3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are currently of 3 persons deceased from one vehicle. The driver of that vehicle critically injured and transported to Christchurch ED by helicopter. 현지 언론은 한국인 선수와 코치 등이 탄 승합차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사륜구동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스키협회는 사고 희생자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닌 스키협회 등록 선수로 뉴질랜드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현지에 직원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13차례 연속 동결로 역사상 최장기간 동결 기록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배경은 아시다시피 물가인데 물가는 금리 인하 여건을 충족했지만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고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인 만큼 이 4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립니다. 윤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원 7명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기간으로도 1년 7개월 역대 최장입니다. 물가가 2%대로 안정됐고 내수 진작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본 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금통위원 4명이 향후 3개월 내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달보다 2명이 더 늘어나면서 4분기 인하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금리 인하 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금리 인하가 폭과 그다음에 그 스피드가 미국과 같은 속도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작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5월 전망치를 올린 지 석 달 만에 다시 내린 겁니다. 내수 부진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1분기 깜짝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던 걸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리 동결에 대해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일본제철은 일제의 전쟁 수행에 핵심 역할을 했던 전범기업입니다. 오늘 항소심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모 씨와 민모 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각각 1억 원과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제노역은 채무소멸 시효가 10년이어서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2심까지 오는데 지금 5년 걸렸습니다. 앞으로 상고심도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소멸 시효 기준을 2018년으로 보고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라 하급심의 판결도 바뀐 겁니다. 긴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한테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재단이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 재유행도 우려를 낳고 있죠. 정부가 확보한 치료제가 약국에 공급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약국 선반에 새로 들어온 코로나19 치료제가 차곡차곡 놓입니다. 정부가 긴급 확보한 치료제는 총 26만 명분. 확진자들의 응급실 발걸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휴가 시즌이 끝나니까 예측했던 수요보다는 증가하는 측면이 한 지난주부터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응급실불은 꺼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상계 백병원 응급실 소아과가 주말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양산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정형외과는 모든 진료와 수술이 한때 정지됐습니다. 응급실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좀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각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서 인력난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응급실을 찾는 비응급 환자는 크게 줄지 않아 지난주 응급실 이용 환자의 43% 이상이 경증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증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중 본인 부담률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옮길 때도 중증도 등 상태에 따라 이송병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올 여름 태풍이 예년보다 확연히 적게 발달하긴 했습니다만 유독 비가 안 내린 곳이 있습니다. 강릉인데요. 이 강릉 지역 최대의 식수원은 맨바닥을 드러냈고 이제 농업용수에 이어서 생활용수 부족을 우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당분간 강릉에는 비 소식도 없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수돗물의 90%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상류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겨 실개천만 남기고 맨바닥으로 변했습니다. 하류도 댐 숨은 바닥까지 드러났고 댐 구조물엔 물이 차올랐던 자국만 남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평소라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바짝 말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계속된 폭염과 가뭄에 저수율은 32%까지 떨어졌습니다.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국 평균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평년이라면 장마철이 갓 지난 시점이라 물이 가득해야 하지만 이달 들어 강릉 강수량이 7mm에 그치면서 말라버린 겁니다. 평년에 비해서 거의 30% 4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또 기온도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이미 지난 13일부터 농업용수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 계속되는 폭염에 물마저 말라버린 인근 텃밭에서는 농작물이 누렇게 죽어버렸고 농민들은 가을 배추를 심는 시기가 왔지만 엄두도 못 냅니다. 논에도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떼가지고 논이 바싹 마르고 이랬는데 김장 심을래도 너무 가물어가지고 씨앗을 넣을 수가 없어요. 조만간 이 지역에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업용수 공급 중단과 생활용수 급수 제한도 불가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를 비롯해
지도자, 조리사, 경찰관까지 초청해 격려 만찬을 가졌습니다. 오늘 만찬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참가 선수와 지도자 모두에게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문구가 담긴 국민 감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도 오랜만에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만찬장 풍경을 조성호 기자가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수 한 명 한 명과 손바닥을 부딪히며 인사를 하고 무대로 걸어 나옵니다. 선수단복과 같은 색 의상을 준비한 김건희 여사도 감사 인사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종합순위 8위로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올린 선수단에 무더위와 열대야에도 여러분이 있어 행복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던 안세영 선수도 귀국 이후 처음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 선수를 직접 언급하며 격려했습니다. 안세영 선수 정말 멋진 경기, 무릎 부상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이 공정히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낡은 관행에 대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선수 144명과 지도자 90명 전원에게 팀 코리아,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란 문구가 앞뒤로 새겨진 황금색 메달도 전달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근대 5종 동메달을 딴 성승민 선수를 지도한 김성진 코치와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스포츠 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도전한 신은철 선수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최근 귀순한 북한 주민과 군인 모두가 20대 남성이라고 우리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뒤 도보 귀순이 잇따랐는데 북한판 MZ세대죠. 장마당 세대는 북한 체제에 보다 비판적이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윤동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 8일 서해 교동도 갯벌을 걸어서 넘어온 북한 주민과 이틀 전 동부전선에서 귀순한 북한군 하사는 모두 20대 남성이라고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민간인과 군인이 모두 20대라 하는 것이죠. 모두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접하는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외부 정보에 민감한 북한의 MZ세대가 먼저 반응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선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원하는 직업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탈북민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 지난해 넘어온 196명 중 절반 이상인 99명이 2030 세대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엔 식량난이 탈북의 큰 배경이 됐지만 2021년부턴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북한이 한류 확산을 막겠다며 제정한 반동사상 배격법이 젊은 세대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지속되어야 된다. 최근 정부가 탈북민 6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탈북 1년 전 한국 드라마나 외부 영상을 봤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투숙객은 호텔 밖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가 다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불은 이 호텔 8층 객실에서 난 것으로 신고됐고 소방당국은 주변 대여섯 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배달앱들의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음식점들이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기로 했습니다. 이 수수료 부담을 견딜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김준영 씨는 배달앱으로 주문된 음식 가격을 매장 판매 가격보다 3,000원 더 올렸습니다. 중개비와 배달비 등 음식값의 20% 이상 차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2,3천만 원이 늘었는데 들어온 돈은 1,몇백만 원이 줄었다는 건 전부 다 수수료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배달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배달 음식 가격 차등 적용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수수료가 높은 주요 배달 앱을 통해 들어온 주문은 음식값을 더 비싸게 받겠다는 겁니다. 대신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 플랫폼으로 주문하면 매장 가격과 동일하게 받을 예정입니다. 가게 배달로만 입점해 있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잘 노출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가게 배달과 배민 가격을 달리할 수도 없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민간 배달 앱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취생 입장이고 학생인 입장에서는 1,000원, 2,000원 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워서 잘 안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수수료 갈등이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원로뿐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들도 총출동해서 해리스 후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팀 월즈는 해리스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를 수락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치 월즈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며 환호하는 군중들. 감격한 팀 월즈 주지사가 등장합니다. It's the honor of my life to accept your nomination fo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월즈는 공립학교 교사, 군인, 난임으로 고생했던 아버지로서의 개인사를 털어놓으며 중산층을 위한 보통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풋볼 코치 경험을 살려 선거 상황을 풋볼에 빗대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It's the fourth quarter. We're down a field goal, but we're on offense and we've got the ball.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lways says, when we fight. 민주당 전당대회 3일째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스티비 원더와 존 레전드가 축하 공연을 펼쳤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And the only personal vanity I want to assert is I'm still younger than Donald Trump. 흑인 유권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프라 윈프리도 깜짝 등장해 해리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And let us choose the sweet promise of tomorrow over the bitter return to yesterday. 해리스는 내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로 전당대회 대미를 장식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던 IT 보호 일가족 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탄 호화 요트가 침몰한 건데 이 바다의 토네이도 용오름 현상이 사고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바다 위 회오리 치는 용오름으로 강한 물보라가 발생합니다. 해변을 덮친 돌풍에 휴양객들은 혼비백산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해안 곳곳에서 목격된 용오름 현상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의 IT 부호 마이클 린치 오토노미 창업자와 가족, 지인들이 탄 대형 요트가 침몰했습니다. 용오름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This whole incident is, I think, unprecedented. I think that's true to say of something of that scale. That's a very big yacht. The weather side of it, obviously, is was sort of the catalyst. 탑승객 22명 가운데 린치의 아내와 1살 아기 등 15명은 구조됐지만 린치와 10대 딸, 지인 부부를 포함해 5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지난 2011년 린치가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사기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여행에 나섰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No, we were hit by a violent gust yesterday, a tornado, and we had the other yacht behind us. And after the wind dropped down, we looked around us, didn't see the yacht. 사고 당일 이탈리아 앞바다에서만 18번의 용오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폭발적 소울을 터뜨리는 제임스 브라운을 테너 파바로티가 감탄스럽게 쳐다봅니다. 숱한 가수들이 파바로티와 함께 노래했습니다. 대부분 파바로티를 대접하느라 클라이맥스를 양보하곤 했죠. 하지만 제임스 브라운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마지막 절정을 장식합니다. 섬마을 집배원이 망명온 위대한 시인 네루다와 우정을 쌓습니다. 시와 은유의 세계를 배웁니다. 네루다의 시구를 빌려 여인을 사로잡지요. 네루다는 자기 시를 베껴 먹었다고 꾸짖습니다. 집배원은 당당한 논리로 받아칩니다. La poesia non è di chi la scrive, è di chi gli serve.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수사는 역시나 싱거웠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9달 만에 검찰총장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석 달 만에 내린 결론, 아닌 게 아니라 무혐의였습니다. 김 여사와 대통령은 당사자 사과를 끝까지 외면해 명품 수수를 국민적 이슈로 키웠습니다. 꾸물거리다 법 앞에 예외 없다며 착수한 수사에서 검찰은 예외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총장이 수사를 지시하자 교체된 서울중앙지검 사건지휘부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검사들은 김 여사 측 요구를 순순히 따라 휴대전화까지 맡겼습니다. 조사 사실과 장소를 뒤늦게 총장에게 보고하는 패싱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총장은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 뒤로도 별다른 보완 조치는 없었습니다. 총장은 오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 검찰은 그동안 어디를 쳐다봤던 걸까요? 국민의 눈치를 살피긴 했을까요? 특검법 명분만 쌓아줬다는 얘기가 그리 무리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간 시간과 기회가 많았는데도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치를 회피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피하려고 비켜간 길에서 운명과 맞닥뜨리곤 합니다. 8월 22일 앵커 칼럼은 매기 등의 뱀장어 넘어가듯이었습니다. 절기처서인 오늘도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고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영동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기록적인 밤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강릉 36도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10호 태풍 산산이 북상 중입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주말을 지나 다음 한 주간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